네, 안녕하세요. 연발선입니다. 오늘은 제가 대전지방법원에 잠깐 나왔는데요. 전에 그 영상에서 제가 채권 가압류를 했다고 했잖아요. 인테리어 사기당해가지고 채권 가압류를 했는데 서류가 이제 법원에서 다 검토를 하고 담보제공 명령이 나왔어요. 담보제공 명령이 나왔는데 평소에는 뭐 부동산 가압류 같은 경우는 담보제공 명령을 하고 나면 보통은 보증서로 대체를 하는데, 이 채권 가압류 같은 경우는 저도 이렇게 많이 해보진 않았는데, 채권 가압류 같은 경우는 일단 현금 공탁을 50%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금액 자체가 크지도 않고 이제 크지도 않은데, 뭐 이거를 뭐 일부는 담보를 뭐 보증서로 대체를 하고, 일부는 뭐 그 현금으로 공탁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좀 사실 좀 두 번 일이고 번거로워서 전체를 그냥 현금 공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금 공탁을 좀 하려고 지금 법원에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법원에서 현금 공탁하는 거 좀 해보고요. 일단 뭐 영상으로 좀 담을 수 있는 거 있으면 좀 담아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미원원실에 왔는데요. 자, 서류를 챙겨가지고 들어가서 공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법원에서 이제 공탁금 내고 공탁서 받아가지고 이제 돌아갑니다. 이제 자세한 내용은 이제 들어가서 영상으로 한번 남겨볼게요. 네, 법원에 다녀와서 공탁금 내고 왔는데요. 이 과정에 대해서 한번 처음부터 다시 한번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일단은 제가 그 인테리어를 이제 그 지방에 있는 주택에 대한 인테리어를 맡겼는데, 기본적으로 이 인테리어 업자가 공사는 안 해놓고 돈만 받아갔어요. 일부 뭐 계약금이니 중도금이니 해서 돈을 좀 줬는데 일을 하나도 안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사기로 고소를 하고, 지금 제가 돈을 줬던 통장 있죠? 그 통장을 지금 압류를 하는 겁니다. 일단 가압류를 해놓고 나서 일단은 본안 소송을 할 겁니다. 일단 통장이라도 가압류를 해놓고 나서, 돈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요. 일단은 통장 가압류를 해놓고 나서 제가 진행을 하려고 가압류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압류 신청한 방법은 저번 영상에서 올려놨으니까 한번 보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가압류 신청서를 냈습니다. 이렇게 내서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를 이제 부산은행 통장에다가, 부산은행 통장을 압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3채무자 부산은행에다가 지금 신청을 했고요. 일단 채권 금액, 청구 금액은 420만 원이었어요. 실제 제가 건네준 돈은 382만 2천 원인데 이 지연 손해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가압류는 420만 원 정도 했습니다. 이렇게 신청을 하니까, 일단은 신청하는 것까지는 저번 시간에 보여드렸는데, 이게 어떻게 됐냐면, 그 다음번에 법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보정명령이 나왔죠.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신청한 거에 대해서 좀 보정할 부분이 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나온 것인데요. 보정명령은 일단 흠결사항이라는 게, 이제 채무자의 주민등록 초본을 제출하고 최후 주소지의 부동산 등기부를 제출하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제3채무자의 법인 등기부를 제출하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압류 금지 문구, 민사집행법 246조 1항 7585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보험금 및 예금을 제외한다 라는 이런 요 내용을 추가한 별지를 다시 제출하라고 해서, 요거를 뭐 어려운 건 아니죠. 요 보정명령서를 가지고 주민센터 가서 이 주민등록 초본, 채무자의 주민등록 초본 떼면 되고요. 인터넷 등기소에서 부동산 등기부 이 최후 이 주소지를 보고 최후 주소지의 부동산 등기부를 떼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인터넷 등기소에서 법인 등기부, 이 부산은행의 법인 등기부 떼서 여기다 첨부하면 됩니다. 그리고 요 압류 금지 문구 추가해서 이제 별지에다가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 별지 내용을 보면, 보정서는 제가 이렇게 제출했어요. 규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첨부서류를 제출합니다. 이렇게 적고, 그 다음에 초본 등기부 법인세 등기단 증명서, 이게 추가한 별지에서 요 첨부서류를 넣습니다. 그리고 요 내용을 보시면, 요 별지는 전에 요 내용을 지금 넣었죠. 예, 전에 아마 이제 전에 영상을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요 내용을 넣었고, 그 다음에 요 맨 밑에 여기서 지금 첨부하라고 한 내용을 이쪽에다 첨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첨부를 해서 이렇게 제출을 했습니다. 이렇게 제출하니까 이제 법원에서 이게 딱 하고서 담보 제공 명령이 나왔어요. 이 담보 제공 명령이 나왔다는 거는 이미 이제 모든 게 다 이제 승인이 됐다는 겁니다. 이제 네 서류를 검토해 보니 네 말이 일리가 있다. 이렇게 해서, 그러니 요 담보를 제공을 하면 이제 가압류를 해주겠다는 거죠. 이게 보면 담보 제공은 이제
왜 하는 거냐면, 이제 채무자가 이유 없이, 만약에 제가 이유 없이 이거를 가압류를 했을 경우에 채무자한테 피해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본소송을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너의 근거를 믿고서 이제 가압류는 해주지만, 만약에 네 말이 사실이 아니고 이 소송에서 졌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을 때 채무자에 대한 피해를 보상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너도 이 가압류를 하려면 어느 정도 돈을 걸어놔라는 거예요, 법원에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담보를 제공하는 거고요. 보통 부동산 가압류 같은 경우는 뭐 보통 서울보증보험에서 이제 그 보증서를 끊어서 100% 보증서를 끊어서 이거를 제출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비용 자체가 뭐 1,000만 원 이하 정도까지 한 15,000원 정도면 그걸 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끊어서 대체를 해도 되는데,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168만 원인데 이 168만 원을 공탁하라고 하는데 84만 원에 대해서는 지급보증 위탁계약, 그러니까 서울보증보험에서 이거를 보증을 받아서 이걸 제출해도 되는데 나머지 84만 원에 대해서는 현금 공탁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반은 현금 공탁하고 절반은 보증서로 대체하고, 그러면 좀 사실 좀 번거롭잖아요. 그러니까 뭐 큰 돈도 아니고 하니까 제가 요거는 168만 원을 전부 다 현금 공탁을 하고 온 겁니다. 이렇게 현금 공탁을 하고 지금 법원에서 지금 온 거고요.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공탁 서류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만드느냐, 그러면 보통 요 사이트를 한번 보시면, 제가 사이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전자공탁 사이트가 있어요. 전자공탁 사이트에서 만약에 이제 여기에 이제 회원가입을 하고 인증을 받은 다음에 이 전자공탁으로 해도 되는데, 만약에 뭐 이런 일이 뭐 비일비재하게 자주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전자공탁을 이용하는 건 좋겠는데, 뭐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뭐 이런 뭐 법률적인 사건이 그렇게 자주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굳이 전자공탁을, 이것도 좀 번거로워요. 이 가입하는 절차가. 개인 같은 경우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이제 법인이다 보니까 법인에 여기를 가입을 하려면 뭐 서류를 또 이거저거 여기다 서류를 갖다 법원에다 내야 되고, 그래서 요 전자공탁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 권한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런 일 자체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기 때문에 공탁을 해서 보증서로 보통 대체를 하지 현금 공탁을 하는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것까지는 이용하지 않고, 여기서 이제 공탁 양식을 받아가지고 공탁 양식을 받아서 여기서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 금전공탁서라 치고 검색을 하면 여기서 보면 이 금전공탁서 재판상의 보증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운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다운 받아서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되고, 뭐 신청 예시도 있으니까 요걸 받아서 이렇게 확인을 해서 요대로 작성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작성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다운을 받으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금전공탁서에서 여기는 공탁자, 여기는 피공탁자. 그러니까 공탁자는 내가 되는 것이고 피공탁자는 이제 채무자가 되는 것이죠. 거기 내용을 적고 공탁금액 적고 은행 적고요. 그 다음에 요 내용들을 쭉 적으시면 돼요. 여기가 보시면 이렇게 지금 예시가 나와 있는데요. 예시로 보면 여기 뭐 홍길동이 뭐 김사카시 피공탁자고 금액에 대해서 다 나와 있는 대로 이렇게 쭉 쓰시면 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단지 여기서 이제 좀 모르는 부분이 요 법령 조항이라고 있어요. 요 부분을 쓰셔야 되는데 이 법령 조항이 어떤 건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 법령 조항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공탁 근거 법령이라고 있어요. 공탁 근거 법령에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가압류에 대한 보증이잖아요. 여기 가압류에 대한 보증, 요게 이제 근거 법령 조항입니다. 그래서 요 근거 법령 조항, 민지법 제280조, 제19조, 제3항, 민소법 제222조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 부분에다가 그렇게 법령 조항을 적으시면 돼요. 이렇게 적고 제출하시면 요거를 두 부를 제출을 하시는 겁니다. 두 부를 제출하시고 그 담보제공 명령서 있죠? 아까 받았던 거 보시면 이거를 이제 복사해 가지고 사본을 같이 제출하시고요. 여기다가 여기 제출을 하시고, 뭐 이제 대리인이 가시면 위임장이 필요할 것이고요. 만약에 이제 법인이라면, 저희 같은 법인이라면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여기다 하나 더 첨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이제
이제 거기 종합민원실에 가셔서 그쪽에 공탁계가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종합민원실에 이렇게 공탁하는 데가 있거든요. 이쪽으로 가서 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 공탁서를 두 부를 제출하면 한 분은 저희 이제 그쪽에서 보관하고 한 분은 저희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계좌납입 신청을 했어요. 계좌납입 신청을 하면 이렇게 공탁금 계좌납입 안내문을 주고 여기에 가상계좌를 줍니다. 가상계좌를 줘서 이 가상계좌로 납부를 한 다음에 요걸 납부를 하니까 요 공탁서를 이렇게 완료가 되면 이렇게 환불을 줍니다. 지금 제가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한 것이고요. 그러면 공탁번호는 이제 그쪽에서 부여를 해주는 것이고 공탁계에서 그다음에 법령조항 제가 다 적었고요. 다 적은 거고요. 계좌납입 신청을 해서 이렇게 접수증을 도장을 찍어서 저희가 받아오면 끝이 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제가 가압류 신청서 냈고 담보 제공까지 했기 때문에 이제 통장 가압류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해봤는데요. 만약에 이제 부동산 쪽 다루다 보면 이해관계도 많이 얽히고 이런 금전관계에 얽히는 일이 있으니까 금전관계에 얽히는 일은 이제 소송도 해야 되고 만약에 부동산 가압류 할 일도 있을 것이고 뭐 통장을 압류해야 될 일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절차들이 부동산 하는 사람들한테는 뭐 필연적으로 좀 계속 투자를 하신다면 이게 따라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겁내하거나 걱정하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보시면 크게 어렵지 않게 진행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